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부터 우리가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수소원자 모델을 이제 풀어볼 텐데요. 수소원자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그 모델에 대해서 풀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거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다. 그럼 실제로 그런 우리가 포물선,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그런 포물선을 가지는 그런 포텐셜은 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고 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포텐셜 모양을 우리가 미니멈 근처에서 근사를 하는 거가 이제 2차 함수로 근사를 해서 테일러 전개를 해서 푸는 거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였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반도체를 우리가 적층을 해가지고 유한 양자 오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원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떤 모델로 간단하게 해서 이제 푸는 것이죠. 그럼 실제 있는 그대로를 못 푸느냐? 정말 원자 하나를 갖다 놓고서 푸는 것들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게 이제 내 전공인데 아주 우리가 하여튼 우리 조금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는 있는데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자연계 실제하면서 근데 우리가 풀 수 있는 심지어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해가 뭐냐면 바로 수소원자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슈딩거가 처음에 이 이퀘이션을 갖다가 썼을 때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이론이 나오면은 그 이론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자연계에 실제로 있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소원자에 대해서 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풀어가지고 답을 얻고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우리가 얻고요. 그거랑 실험적인 사실이랑 맞춰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맞으면은 이론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수소원자 모델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근사 없이 심지어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예이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소원자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피리오딕 테이블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뭐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수소원자 모델에서 를 바탕으로 해서 다 우리가 나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3시간에 걸쳐가지고 수소원자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보죠. 자, 수소원자 모델은 우리가, 자, 이제 원점에, 중심, 원점에 원자 핵이 있어요. 양성자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양성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어. 어차피 전하가 그냥 플러스 2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일반화 해가지고 Z개의 그 양성자가 있는 거를 가정을 했는데 일단은 무시하고요. 양성자 하나가 있고 자,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이제 쿨롱 포텐셜이 존재하죠.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분의 2의 제곱. 그래서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그냥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포텐셜이 두 개, 그 포텐셜이랑 우리가 이제 그 입자 내지는 어떤 두 개의 어떤 점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포텐셜이 둘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쿨롱 포텐셜이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그죠? 중력 같은 것도 실은 둘 사이에 거리에만 의존하지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포텐셜 에너지는 상관이 없죠. 그죠? 오로지 둘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합니다. 방향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와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포텐셜이 거리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힘은 이제 이 포텐셜을 우리가 소위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건데 그 방향을 보면은 결국은 요 입자가 향하고 있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radial dir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로 마주보는 방향, 중심 방향, radial direction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거리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힘은 그걸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는 항상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선을 통해서만 이제 이게 벡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포텐셜은 거리에만 의존하고 힘은 이제 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에 의존하고 플러스 방향은 이 radial direction이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중심력, central forc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은 힘들이 이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거리 말고 다른 거에 우리가 어떤 방향에 의존한다라는 건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거고요. 많은 힘들이 실은 이제 거리에만 이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뭐 중력이나 뭐 전자기력이 이제 있겠고, 가상적으로는 뭐 3차원 스프링인데 우리가 이제 3차원 방향으로 지금 우리 1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방향으로 다 스프링이 이렇게 막 덩어리 져 있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뭐 어느 방향으로 당기건 간에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힘이 아니고요. 힘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KR인데 미안합니다. 여기 실은 이제 방향이 들어가야 돼. 일단 쓸게요. 여기에 실은 이제 마이너스 KR인데 이게 R 헷 이래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걸 우리 중심력이라고 얘기해요. 중심력, 포텐셜이 이제 거리에만 의존하고 힘은 이제 그런 이제 거리로 작용하면서 radial direction으로 있는 거. 자,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중심력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이제 구면 좌표계가 이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YZ를 때까지 많이 썼었는데 XYZ가 아닌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구면 좌표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공학수학 2를 배웠으면은 아마 지금 아직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간에 자, 개념을 설명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XYZ 대신에 이 세 가지의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차피 자유도는 3개니까 XYZ 대신에 우리 3개의 다른 변수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거리고요. 나머지 2개는 각도예요. 첫 번째 거리는 뭐냐면은 이제 radius r인데 그거는 원점으로 붙어서 얼마만큼 먼가라는 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 그건 방향에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거리 둘 사이에 이제 거리에만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r은 xyz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r은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거리를 우리가 이제 아는데,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찝으려고 하면 이제 각도이죠? 자, 근데 거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위치를 할 때 내가 팔에 딱 길이는 정했는데, 내가 어디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는 각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근데 각도가 2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2차원, 내가 이제 이거 휘젓는 거는 2가지 자유도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평면이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면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극좌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리가 있었으면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붙어서 이 팔이 얼마나 x축과 각도를 이루고 있냐 0도에서 붙어서 360도까지 그 각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 같으면 각도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3차원에서는 각도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각도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실은 우리한테 친숙한 각도예요. 자, 하나는 이제 세타하고 파인데 세타는 폴라 앵글인데요. 그러니까 북극으로 붙어서 얼마만큼 몇 도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위도와 경도, 그죠? 위도와 경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그 북극으로 붙어서 지금 얼마만큼 위치해 있냐가 위도가 되는 거고요. 경도는 이제 우리가 어디가 0도이죠? 그린치 천문대인가? 하여튼 그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이게 그죠? 그게 이제 위도하고 경도인데 정확하게 그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타가 폴라 앵글이고 그거는 이제 북극으로부터 얼마만큼 이가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도, azimuthal angle.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azimuthal angle. 하여튼 이제 파이를 갖다가 파이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요거를 그러니까 얼마만큼 얘가 이렇게 돌아갔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건 x축이에요. x축.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팔이 있으면 내가 팔을 갖다 놓고 처음에 이제 북극에서부터 몇 도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x축에서 내가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돌리는 거.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거리를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내리고 이쪽 방에 내린다고 치죠. 이 방향으로 내가 이제 세타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x축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옆으로 회전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제 경도까지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타와 파이 그거를 하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하나의 점을 우리가 가리킬 수가 있어요. 전혀 어떤 중복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못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범위, 각각의 변수들의 범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범위를 가져요? 우선 내 거리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가 있겠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이 세타는 북극일 때 0도, 내려와서 가장 최대로 내려오면 남극이죠? 남극일 때는 파이예요. 180도. 그죠? 0과 파이, 양 끝점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경도는, 돌리는 거는 내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0도에서부터서 2파이까지인데, 2파이는 포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파이는 바로 0도와 겹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점을 표시하는데, 0도도 되고, 2파이도 되고, 수학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1대1로 매핑이 돼야 돼요. 그래서 0과 2파이, 2파이는 빼고, 요런 범위를 가집니다. 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R과 세타와 파이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구면 좌표계, spherical coordinate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슈딩거 이퀘이션을 풀 거예요. 자, 근데 이거랑 우리가 이제, 카티션, 코디네이트하고의 변환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우선은 이제 요렇게 하는 게 편한데, x, y, z를 R과 세타와 파이로 표현하는 게 먼저 편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거리가 R이잖아요. 자, R이면은 내가 R을 자, X축, XY 평면에다가 투영시킨 거, 이 투영시킨 이 거리,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이게 세타가 되면은 이게 투영이니까 약간 여러분들 약간 이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게 세타가 되고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가 돼요. 그죠? 여기 두 개, 요거랑 요게 평행하니까 그럼 여기 세타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길이는. 그죠? XY에다가 XY 평면에다가 바로 그냥 아래로 딱 이렇게 투영시킨 거. 네, 그림자를 위에서 딱 투영시킨 거. 그림자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점이 XY 평면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가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이제 X축에다가 투영을 시키면은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거기다 곱하면 되죠. 그죠? 그거가 뭐냐면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X좌표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Y축에다가 투영시킨 거 그죠? Y축 투영시키면은 그때는 이 코사인 세타 요게 되는 거죠. 사인 파이를 갖다 곱하는 겁니다. 사인 파이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Y좌표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R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취하게 되면은 Z축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Z축으로 이걸 투영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Z축으로 투영을 하는 거니까 요게 그렇죠? 요 R 코사인 세타가 이제 그게 되는 거고요. Z좌표가 되는 거고 내가 그러면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제 R은 이제 원점부터 거리가 나오는 거고 세타는 이제 우리가 그 세타는 보면은 요게 이제 그 Z자 요걸 갖다 뒤집으면 되죠. 세타는 이제 R분의 Z를 코사인 인버스를 취한 거가 되겠고 이제 파이는 이제 X하고 Y의 그 이제 탄젠트의 역수 XYB의 인버스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하게 되면 파이 값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개가 1대1로 매칭이 된다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구면 좌표계에서 적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는 XYZ 그 좌표계에서는 이게 적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적분을 하는 게 이제 간단했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XYZ 구간에서 dx, dy, dz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볼륨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적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제 공간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Y로 그냥 2차원 평면으로 얘기하죠. 그냥. 내가 XY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X에서 내가 그 Y는 고정하고 X 방향으로 조금 이제 늘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X축을 따라서 X 플러스 DX, Y 이렇게 갈 거고요. 내가 이제 X 좌표를 고정을 하고 Y를 조금 늘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X, Y 플러스 DY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걸로 우리가 이제 4개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직사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형성이 돼. 내가 그러니까 좌표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를 갖다가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우리가 직사각형. 3차원 같으면 우리가 그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2차원 같으면 우리가 이제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될 거고 3차원 같으면 그게 이제 볼륨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Z축을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Z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 이렇게 그 입체가 생기게 되겠죠. 그때 그거가 우리가 차지하는 그 면적 내지는 볼륨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가 dx고 요 변의 길이가 dy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이제 dx dy가 되죠. 2차원 상에서. 그죠? 3차원 같으면 거기다가 dz가 곱해지겠죠. 이게 이제 볼륨 엘리먼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썼지만은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현재 지금 xyz라는 점에서 yz를 고정하고 x방향으로 dx만큼 움직이고 혹은 x하고 z를 고정하고 y만큼 dy만큼 움직이고 xy를 고정하고 z를 dz만큼 움직였을 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직육면체 그거의 최적이 볼륨 엘리먼트예요. 그죠? 이제 그래야 적분한다라는 거는 실은 내가 적분을 해 나갈 때 어떤 변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변수를 고정을 하고서 이렇게 내가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3차원이나 뭐 2차원 뭐 그 직교좌표기에서는 그런 거 거의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무심코 그냥 붙였는데 이제 구면 좌표기에서는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면 좌표기에서 자, 우리가 요 지점을 r 세타 파이라고 이제 해요. 여러분 교과서랑 살짝 그림이 다른데 뭐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꾸겠어요. 자, 그래서 요 지점의 거리가 지금 요 지점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고요. 요게 이제 이제 위도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투영을 했을 때 그 경도가 요 지점의 경도가 약간 선이 많은데 일단 요것만 따라오세요. 요거가 이제 파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파이를 갖다 우리가 아까 경도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방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r 세타 파이가 되겠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볼륨 엘리먼트를 할 때 아까 말한 그런 원칙,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가지 변수를 나머지 변수를 고정하고 하나만 변화를 시키는데 우선은 내가 이제 그 세타를 r과 파이를 고정하고 세타에서 d 세타만큼 각도를 내가 조금 더 증가를 시켜 보겠어요. 그러니까 세타에서 그러니까 내 r과 파이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r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r은 거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번에 파이는 이제 이게 요거니까 요거는 고정하고 내가 요렇게만 바꾸네. 요렇게 조금 더 내린다는 얘기 이렇게. 조금 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세타에서 요만큼 d 세타만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되냐면 요 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은 이제 거리는 똑같이 r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가 똑같이 파이인데 각도가 세타에서 d 세타만큼 바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좌표기를 써본다고 하면은 r, 세타 플러스 d 세타,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 지점이 나와요.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세타를 고정하고 파이를 바꿔봅니다. 자, 파이를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파이 대신에 d 파이만큼 여기에서 아이고 선이 많아서 헷갈리네. 요 각도로 우리가 이제 d 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d 파이만큼 변화시키면 요거가 요 점이 되는 것이죠. 되니까 그렇죠. 요 점이 돼 가지고 요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점의 좌표는 r, 세타, 파이 플러스 d 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d 세타나 d 파이가 무지무지 작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이어도 요 지점에서의 좌표가 우리가 이제 r과 세타 플러스 d 세타 그다음에 파이 플러스 d 파이 이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 점. 그러니까 워낙에 세타가 작기 때문에 유한하다라고 하면 살짝 뭐가 안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작은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나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은 거나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거나 실은 이제 비슷한 같은 겁니다. 이게 그 극한에서는. 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내가 이제 이번에는 그 r을 변화시켜요. r을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점에서 이제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그럼 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되고 요 거리가 이제 바로 dr이 되는 거죠. 그죠? dr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r을 dr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d세타를 바꾸면 요점이 될 거고, 거기서 또 d파이를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변수만 우리가 이제 바꿔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직육면체는 여기 보는 우리가 요거가 되겠어요. 지우고 보면은 요거 색깔을 칠한 빨간색 부분, 요게 바로 그 구면 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XYZ 좌표계는 DX, DY, DZ에 해당이 되는 거가 요거가 되겠어요. 자, 요거에 우리가 그 면적을, 아니 최적을 한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XYZ에서는 DX, DY, DZ는 그냥 뭐 이게 바로 볼륨 엘리먼트 DB가 됐어요. 그냥 직립면체는 다 직각이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DX, DY, DZ니까 요것만 곱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요 직립면체는 요 길이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DR이에요. 그죠? 근데 자,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이 길이는 얼마냐면은, 지금 이 각도가 D세타고, 이게 지금 R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호에,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거리가 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도가 D세타가 되면은, 요 길이가 R 곱하기 D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R 곱하기 D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반듯하고 휘어졌는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게 거의 이제 너무나 이게 각도가 좁기 때문에 그게 같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리밋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그은 거나 이게 곡선으로 호를 계산한 거나 실은 같은 길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요 길이가 이제 R 곱하기 D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자,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얼마냐면은, 이 길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영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투영을 시켜보게 되면은, 지금, 요 각도가 지금 여기서 요 각도가 지금 D파이잖아요. 이게 D파이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그죠? 여기에 투영한 게가 R 곱하기 사인 세타 있잖아요, 방금.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R 사인 세타에다가 D파이를 곱한 거. 그죠? 그게 바로 요 길이가 되겠어요. 요 길이. R sin 세타의 D파이가 요 길이가 됩니다. 자,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경 곱하기 이제 우리가 각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라디안 걸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원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거기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최적은 내가 이제 요걸 세 개를 Dr하고 R sin D 파이하고 R D 세타 세 개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자, 이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R 제곱에다가 어떤 각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엘리먼트, 잠깐만 해봐라. 이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잠깐만,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R 제곱에 sin 세타의 dr d 세타 d 파이, 이게 바로 볼륨 엘리먼트예요. 이게 바로 그 3차 구면 좌표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XYZ로 얘기하면 DX, DY, DZ에 해당이 되는 거가 구면 좌표계에서는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적분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F에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구면 좌표계의 좌표값으로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거를 이제 최적분을 한다. 그리고 그 최적분이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dv가 뭐가 하냐면 여기에서는 볼륨 엘리먼트가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놓고서 내가 적분을 하는데 모든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적분을 r부터 먼저 한다라고 하면은 r에 대해서 내가 r제곱의 f에 이거를 0에서 무한대까지. 그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하면은 세타에 대한 적분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니까 0에서 파이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가 내가 f라는 함수를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모든 공간에서 적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만약에 내가 근데 이제 모든 공간이 아니라 어떤 구가 있고 어떤 스피어가 있고 그 스피어 안쪽에서 막 스피어의 반경은 내가 R이고 그 반경이 R인 구 안에서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범위가 이게 R이 이제 각도는 모든 각도를 다 우리가 스캔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하 그 세타하고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거리 방향으로만 0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0에서 그 반경까지 r까지만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가 반경이 r인 구 안에서 적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적분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이제 그 구에서 내가 북반구만 적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분을 하는데 반경 r 내부 그리고 북반구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각도가 세타가 이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북반구잖아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남반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북반구에 대한 적분으로 이렇게 영역을 내가 한정 지을 수가 있어요. 파이는 이제 모든 걸 다 내가 도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의 적분은 내가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면적을 한번 좀 봐보겠어요. 자, 요 면적을 보면은 요거의 바닥면의 면적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r sin 세타 d 파이이고 길이가 r d 세타니까 두 개로 곱하면은 r 제곱의 sin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각도 부분만을 따로 떼가지고 d 오메가라고 표시하고요. 이때 오메가는 이제 소위 솔리드 앵글,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고체각 혹은 입체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물이 내 전체 시야, 이 어떤 각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시야를 얼마만큼 얘가 가리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단지 넓다, 얇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똑같은 물체라도 내가 거리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더 많은 각도를 차지하는 거고, 멀 떨어져 있으면은 좁은 각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치 이제 그 2차원에서 보면은 그 내가 반경이 r이고 이 사이각이 d 세타라고 하면 호의 길이가 r 곱하기 d 세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r 곱하기 d 세타에서 이게 지금 이 d 세타가 말하는 거가 차지하는 각도의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하고 유사한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3차원의 경우에는 이제 각도가 이제 아니라 이제 1차원적인 각도가 아니라 2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 각도가 되겠죠. 이제 그 각도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라는 거에서 이 면적이 마치 우리가 이 길이가 r 곱하기 d 세타였듯이 여기에서 이 면적이 r 제곱의 d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 오메가는 내가 어떤 그 주어진 물체가 주어진 어떤 면적이 내 시야 각도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오늘의 퀴즈는 이 고체각을 다 적분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각도의,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차원 같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d 세타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각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는 다 적분을 합니다. 모든 각도 100%를 갖다 커버하는 거는 2파이 360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동일하게 이 3차원 공간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시야를 덮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각도는 몇 도가 될까 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고체각을 다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각도 영역에 대해서 그거는 sin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는 건데, 세타하고 파이를 모든 영역에 다 적분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뭐 바로 답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해보면은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2차원 같으면은 2파이였던 거가 3차원에서 전체 각은 몇 도일까?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슈딩거 방정식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수소 원자를 직접 대입하기 전에 우선 이제 그 더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포텐셜이 R에만 의존한 센트럴 포스일 때,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슈딩거 방정식을 이제 푸는데요. 구면 좌표계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파동 함수가 R과 세타와 파이의 이제 함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푸는데, 여기에서 우리 라플라시안을 이제 우리가 라플라시안이 원래 이제 각 방향의 그 이계 미분한 거를 이제 XYZ에 대해서 직교좌표계에서요. 그걸 더한 거였었는데, 자, 그게 이제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학수학 2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거나 아니면 이제 배울 거고요.
이제 그 결과만을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맨 좌표계는 이제 직구 좌표와 달리 상당히 복잡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은 이제 R에 대한 어떤 그 미분항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이제 파이에 대한 미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X와 Y하고 Z에 대한 미분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은 각도에 대한 미분은 이제 우리가 거리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 대한, 이게 미분을 한다라는 거는 실은 이제 거리에 대해서 이제 분모로 두 번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 디멘전상 우리가 이제 어떤 R제곱 이런 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거리 변화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이런 항들이 이제 복잡하지만은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전개를 더 해보면은요, 여기 앞에 있는 이제 R에 대한 두 번 미분을 이걸 전개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R에 대해서 R 제곱 미분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뒤에 있는 거 미분한 거 따로따로 미분한 거를 우리가 더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뒤에 R을 갖다 이렇게 미분 뒤쪽으로 미분 연속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R 제곱이 나눠지니까 R에 대한 2개 미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항을 미분을 하면 이제 R분의 2가 나오고 1개 미분이 나오죠. 그래서 R 사라지면서 이제 R분의 2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1개 미분항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뒤쪽에 미분항은 우리가 이제 R 제곱분의 1을 이제 빼는데 이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을 빼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각도에 대한 미분이 남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왜 마이너스로 하는지는 우리 뒤쪽에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람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람다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람다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람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각도에 대한 미분항을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제 람다로 밀어 넣은 겁니다. 전부 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이 슈리딩거 이퀘이션이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을 이 라플라시안을 갖다가 스프레드 코디네이터로 전개를 해서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대한 파트, 그 다음에 포텐셜에 대한 파트, 이거가 이제 우변의 에너지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스프레클 코디네이터로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U가 R의 함수니까 이미 R은 스프레클 코디네이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스프레클 코디네이터로 모든 게 다 표현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을 쓸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3차원 우리가 그 무한 양자 오모를 풀 때하고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법을 쓰겠어요. 여기에서 뒤에서 보겠지만 경계 조건이 변수 분리를 딱 쓰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파동 함수를 R과 세타와 파이의 함수를 R만의 함수 R 대문자 R, 그 다음번에 이제 세타만의 함수 대문자 세타, 파이만의 함수 대문자 파이, 요런 세 개의 함수 곱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데요. 좀 더 상수를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바 제곱, 2n분의 하바 제곱의 역수를 양쪽에 곱해가지고 이거를 상쇄시키고요. 다음에 U하고 E, 이제 포텐셜하고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그걸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스케일링, 하바 제곱 분의 2m2를 우리가 E tilde라고 하고요. 하바 제곱분의 2m의 UR을 U tilde R이라고 내가 쓰면은 그러면 이제 2m분의 여기 하바죠. 2분의 하바 제곱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되고요. 그걸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이제 포텐셜에 이제 U tilde, 에너지의 E tild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미분항은 이제 그대로 남게 되겠고요. 거기 남고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라운드 R 제곱 라운드 제곱 마이너스 R분의 A 라운드 R 라운드 플러스 이제 여기 우리가 각도에 대한 이제 미분항 여기 남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실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갖다가 이제 굳이 붙였던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람다와 이제 U tilde와 E tilde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 함수는 R과 세타와 파이의 이제 곱으로
양변에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요 부분은 R에 대한 미분만 남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O tilde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로 O hat이라는 우리가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O hat 플러스 이제 R 제곱 람다 hat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쪽에서 우리가 여기는 O hat은 R 세타 파이에 작용을 할 때 이제 여기에서는 R에 대한 미분만 있으니까 오로지 R, 대문자 R 이 함수에만 작용하겠죠. 이게 세타하고 파이는 이제 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세타 파이가 R만 여기서 이제 그 오퍼레이터가 들어갑니다.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람다는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하고 파이의 그 곱, 이 부분에만 람다 햇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R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항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U 틸더는 이제 그냥 곱해지는 거니까 R 세타 파이, 이거가 E 틸드 R 세타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이제 앞에 하고 비슷하게 양변을 이제 뭘로 곱하냐면은 이제 R 세타 파이 분의 R 제곱으로 양변 곱하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나누는 거가 되겠죠. 나눠서 보면은 요게 이제 R 세타 파이에서 이제 여기는 오퍼레이션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하고 파이는 날라가고 남는 거는 R분의 5햇 R에다가 요거를 곱했으니까 이제 R 제곱이 남고, 여기에서는 지금 R이 나눠지죠. 여기는 R하고 여기는 R이 상쇄가 돼가지고 남는 거는 세타 파이 가고, 여기는 R 제곱과 여기는 R 제곱도 사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 파이 람다 햇이 작용한 거, 여기는 이제 R 세타 파이 여기 두 개는 이제 상수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R 제곱 U 틸더 R 이퀄 E 틸더의 R 제곱 요렇게 남아요. 그죠? 그죠? 복잡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깔끔해졌어요, 많이.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좌변에다가는 R만의 이제 R에 관계되는 항만 다 좌변으로 몰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요항을 갖다가 우변으로 이제 이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가 요런 식의 이제 좌변은 R에 이제 보면은 이것도 R도 R의 함수고요. O 햇도 R의 오퍼레이터고, R 제곱 U 틸더도 R만의 함수, E 틸더는 그냥 상수 R 제곱. 그러니까 좌변은 죄다 다 R의 함수가 돼요. 반면에 우변은 이제 세타 파이는 다 세타와 파이의 함수고요. 람다 햇도 마찬가지로 세타에만 관계된. 그러니까 람다 햇은 다시 보면은 R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어떤 항만 들어가 있어요. 우변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변은 세타하고 파이만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변수분리법에서 여러 번 썼듯이 좌변은 R만의 함수, 우변은 세타와 파이만의 함수. 근데 두 개가 같다? 유일한 가능성은 둘 다 상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어떤 하나의 상수, C라는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변, 요거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풉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옮겼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건, 요 방정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람다를 넣어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서 굳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쓸 필요가 없는데, 마이너스 다 플러스를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요 이퀘이션은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여기는 UR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죠? UR이 R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UR도 안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앵글에 관계되어 있는 함수, 그거의 미분 방정식인데, 이 파트는 UR이 어떤 형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포텐셜이 R에만 의존하는 센트럴 포스이기만 하면은 이러한 세타나 파이에 대한 이퀘이션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유니버설하게 나오는 거예요. R이 무엇이 됐거나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다 따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보겠어요. 자, 이걸 자세히 이제 보면은, 이거는 또 이제 앞쪽에 세타에 대한 복잡한 미분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세타 햇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퉁치겠어요. 그럼 세타 햇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세타에 이제 뒤쪽 항이 있고, 이제 세타하고 파이 이퀄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세타가 요거에 작용을 하는데 이 세타는 세타만의 어떤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대문자 세타 이 함수에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파이가 밖으로 나오고 이제 세타가 여기에만 작용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파이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타가 밖으로 나오고 파이에 대한 이게 미분 이제 전미분이 되겠죠. 이거는 파이는 오로지 파이만 의존하는 함수니까 이게 미분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하고 비슷하게 양변을 여기 그냥 약간 알 필요 없겠구나.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이하고 여기 있는 파이가 상쇄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세타, 여기 있는 세타가 상쇄가 돼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안으로 내가 전개해서 넣게 되면은 그러면 세타분의 잠깐만 여기다 지우면은 세타분의 세타 파이와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세타분의 파이 오버 파이 스타 파이분의 파이 투 스타 파이 투 프라임 더블 프라임 요게 됩니다. 그죠? 이퀄 마이너스 C가 돼요. 좋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전개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뭐냐면은 양변의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고요. 양변의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C를 좌변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파이분의 파이 스타를 우변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방정식이 바뀌어요. 이게 파이분의 사인 제곱 세타에 세타 파이 플러스 C 제곱에 C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좌변으로 옮겨졌고 우변에는 파이분의 파이 투 스타 파이 더블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D 이거 D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좌변은 세타만의 함수, 우변은 파이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두 개 같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상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D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왜 마이너스 놓는지는 곧 우리 명확해집니다. 어떤 상수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다 쪼갰어요. 뭐냐면은 요거는 내가 이제 요 이퀘이션, 그러니까 파이분의 파이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D라는 이퀘이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만의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파이만의 미분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복잡하지만은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전개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세타 미분 오퍼레이터 이거니까 이걸 여기다가 넣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두 개의 파이만의 미분 방정식과 세타만의 미분 방정식으로 두 개를 우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긴 길을 왔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R에 대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 완전히 다 분리를 했어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제 미분 방식이 이제 다 나왔고요. 이제 우리는 경계 조건만 대입을 해서 풀면은 됩니다. 자, 경계 조건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경계 조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예요. 우리는 지금 수소 원자에 바운드 되어 있는 일렉트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로 존재 확률이 수소 원자에서 무한히 많이 떨어지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은 R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각도에 상관이 없이 어떤 세타, 어떤 파이가 되건 상관없이 항상 존재 확률이 빵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파동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 자,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조건이 해당이 되는 그런 경계 조건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이제 싱글 밸류,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인데 내가 여기에서 보면은 자, R하고 세타하고 파이 중에서 파이는 한 바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내 뒤로 가보면은 이게 그쵸? 파이는 0에서 2파이로 오게 되면은 같은 점입니다.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가니까 만날 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0에서 파이면 땡. 0은 북극, 파이는 남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제자리에 오듯이 여기 있는 우리가 방위각은 0에서 2파이만큼 360도 돌게 되면은 반드시 같은 값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R, 어떤 세타, 어떤 파이가 상관이 없이.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주기적인 경계 조건. 다시 말하면은 이 방위각에다가 이 파이를 더하면 항상 원래 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뭐 당연한 거죠. 제자리에 왔으니까. 그죠? 어떤 함수가 우리가 싱글 밸류가 되기면은 반드시 우리가 만족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자, 그 주기적 경계 조건을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있던 그 이제 파동함수 형태가 R과 세타와 파이의 곱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가정을 하고 있죠. 변수 분리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파이가 이 파이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파이 함수에만 관계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이에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면에서 우리가 이제 r과 세타는 약분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요 주기적 경계 조건은 결국 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파이. 이제 파이 함수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요거가 주기적인 어떤 그런 함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풀겠습니다. 자, 우선은 각도에 대한 걸 먼저 풀겠고요. 각도에 대한 거는 이제 센트럴 포스 타입에 상관이 없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 거는 당연히 첫 번째 이제 파이에 대한 이퀘이션부터서 먼저 풀겠어요. 요 경계 조건과 요 미방을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방역에 대한 이퀘이션이 되는 건데, 이제 파이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마이너스 d에 자기 자신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파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런 주기적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 d가 실은 양수여야 돼요. 이 d가 음수가 되면은 두 번 미분에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주기적인 조건을 만족을 못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 d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d가 실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의 해는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의 i의 루트 d 파이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루트 d 파이 이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두 개를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해서 이제 일반 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형태 대신에 코사인, 사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자유입자의 경우, 1차원 자유입자의 경우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를 쓸 수도 있었고, 아이겐스테이트로요. 코사인 kx, 사인 kx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요거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k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ikx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 ikx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와 같이 특정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었고요. 코사인과 사인은 두 개가 중첩된 거, 좌우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가 중첩되는 거에 해당되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운동 상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위에 쪽을 우리가 이제 선호한다고 했었죠. 여기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각도에 대한 건데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거는 실은 이제 회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싶으면은 코사인 사인 대신에 이걸 익스포넨셜 i 형태를 썼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i 형태를 쓰는 거가 그런 특정한 운동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해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바운더리 컨디션은 파이 플러스 2파이가 파이의 파이다. 다시 말하면 요 함수가 파이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이 항상 루트 d에 파이 플러스 2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루트의 d에 파이 플러스 2파이가 돼야 된다. 이게 자, 요 조건을 만족할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 여기에서 지금 뒤쪽에는 익스포넨셜 i의 d에 요거 있죠. 그죠? 요거가 1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랑 이 첫 번째 항이랑 같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요 항 있죠. 요 항이 또한 1이어야 돼요. 그죠? 요 두 개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항상 이 앞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 경계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이제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익스포넨셜 i의 2파이 i의 루트 d, 2파이 마이너스 i 루트 d가 둘 다 1을 이해해야 된다. 라는 거는 여기 있는 d가 어떤 값이다? 이 d가 결국 이제 루트 d가 어떤 정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d가 어떤 정수에 이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 정수의 제곱이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내가지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해를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인덱스를 ML이라고 인덱스를 붙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ML을 만족을 하는 이제 파이의 상태는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i의 m의 l의 파이다. 그러니까 이 루트 d 대신에 이제 ml d가 ml의 제곱이니까 ml을 갖다가 제곱을 넣으면은 익스포넨셜 i의 ml 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m이 우리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쓰고 ml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그냥 정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ML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Magnetic Quantum Number.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는 이제 그 자기 양자수, 그죠? 자기 양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의 그 전자의 상태를 기술을 하는 양자수는 우리가 이제 그 3개 혹은 이제 우리 스핀까지 포함하면 4개의 양자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Magnetic Quantum Number, 자기 양자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폴라 이퀘이션을 풉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변수 물리를 통해서 이제 파이를 해결을 했고요. D 값을 얻었고, 그럼 그 얻어진 D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이제 그 폴라의 파트에 대한 이퀘이션을 풀게 됩니다. D 값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M 제곱으로 구했고요. 자, 그럼 여기다 M 제곱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면 이런 이제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이거 푸는 거는 이제 수리물리 책을 보면은 체계적으로 풀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이퀘이션이 세타가 0인 지점과 파이인 지점에서는 이게 좀 방정식이 싱글러해져요. 뭐냐면 0하고 파이에서, 그러니까 0이면은 북극이고 파이면 남극이죠. 거기서 사인 세타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퀘이션이 갑자기 막 사인 여기 있으니까 0으로 막 가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파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0하고 파이인 지점에서 이 이퀘이션 자체가 좀 싱글러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발산하게 됩니다. 이 세타라는 함수값이 발산하게 되고요. 발산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 우리가 결국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건 무한대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한해야 되고 측정 확률인데 확률 밀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해야 된다라는 조건, 발산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이 이퀘이션을 풀 때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풀었던 것처럼 시리즈 익스펜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발산하지 않을 조건 갖다가 부여를 하는데 그러면 시리즈가 이게 뭐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지 않고 그 우리가 그 유한하게 요 내용은 여러분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뒤쪽에 보충 설명할 때 이제 설명했던 건데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유한하게 항이 잘려야 된다라는 거, 그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C라는 거가 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가 얻어져요. 요 경계 조건은 대입을 하면은 자 그게 이제 C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L 곱하기 L 플러스 1이고 1인데 그때 L 값은 0을 포함한 자연수 그러니까 0, 1, 2, 3 이제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요렇게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고 동시에 유한하다는 조건에서 또 하나 그게 되려고 하면은 ML 우리가 앞에서 ML은 임의의 정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파이만 풀 때는 그랬는데 이 조건을 하면은 L에 의해서 ML 값이 바운드 지어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플러스 L에서 마이너스 L까지 플러스 L에서 마이너스 L까지 그 사이에 있는 정수 그러니까 그 양 끝을 포함한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또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이 경계 조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진 그 새로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또 인덱스가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이제 L 값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L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양자수라고 하냐면은 오비탈 양자수, 오비탈 퀀텀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L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 오비탈 양자수. 자, 두 양자수를 우리가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양자수를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세타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를 또한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 세타는 이제 L과 ML에 의존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 함수가 되겠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소위 associated Legendre polynomial이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거는 인덱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공학 수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지금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나오는 챕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연습 문제 쪽에 보면은 associated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나오는데 그냥 다항식인데 그러니까 L이나 ML이 높아짐에 따라서 차수가 높아지는 그런 다항식인데 형태는 되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여러분 그 이제 공학수학 책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x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넣은 겁니다. 이제 그런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제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세타 파트도 구했고요. 그럼 우리는 앵글 파트를 다 구한 거예요. 앵글 파트는 우리의 변수 분리법에서 이제 세타에 대한 것과 파이에 대한 것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이제 세타 파트는 이제 L과 ML에 의존하고 파이는 ML에만 의존을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두 개를 곱한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함수는 결과적으로 세타와 파이의 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L과 ML에 의존을 하겠죠. 그죠? 그걸 우리 인덱스를 갖다가 이제 L은 밑에다 놓고 ML은 이제 위쪽에다 놓고 서브스크립트로 놓고 슈퍼스크립트로 놓고서 이제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spherical harmonics. 그러니까 하모닉스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하모닉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spherical 구면 좌표계에서의 어떤 그런 하모닉한 함수들이다. 이제 그거에 실은 이제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pherical harmonics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함수를 우리가 지칭하게 되겠어요. 자, spherical harmonics는 어떤 수학적 특징이 있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두 개의 spherical harmonics, 근데 인덱스가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는 y, l의 ml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l 프라임, ml 프라임 두 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두 개의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은 complex conjugation을 했어요. 그러니까 spherical harmonics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함수입니다. 이미 우리가 파이에서 그 복소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미 이게 복소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 형태의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complex conjugation을 해서 두 개를 우리가 각도 영역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면 좌표계에 적분해서 보면 레디얼한 파트가 있었고 앵글 파트가 있죠. 그 앵글 파트만을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pherical harmonics는 앵글에 대한 함수니까 그거를 적분을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앵글 파트는 요거는 우리가 퉁쳐가지고 솔리드 앵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각도 영역을 갖다가 이제 다 우리가 수합을 하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결국은 이게 이제 두 함수에 우리가 내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어떤 우리가 두 개의 함수로 내적을 한다는 거는 이제 f.g라고 하면은 그건 f.g를 갖다가 내가 어떤 그 주어진 함수 공간에서 함수들이 정의된 영역에서 적분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두 함수에 내가 내적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스페크를 두 개의 다른 spherical harmonics를 내가 내적을 하는 겁니다. 자, 내적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가 인덱스가 L하고 L 프라임도 같고 M하고 L 프라임, ML과 ML 프라임 두 개의 인덱스 둘 다 같으면 1이 나오고 하나라도 다르면 0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네커 델타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개 곱으로 L과 L 프라임이 같으면 1, 다르면 0, ML과 ML 프라임이 같으면 1, 다르면 0. 이런 두 개의 우리가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L하고 ML이 어때요? 그게 이제 오소노멀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인덱스가 다르면은, 둘 중에 하나로 다르면은 무조건 직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적을 해서 0이 되는 거니 직교하는 거죠. 직교하는 거고, 같으면은 1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고. 마치 우리가 무한양자우물에서 아이겐스테이트들이 오소노멀한 특성들이 있었죠. 그때도. 아이고, 이름 그림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른 것끼리 내적하면은 0이고, 같은 거는 1로 노멀라이즈 있어. 동일하는 거예요. 이게. 자, 동일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사인 함수들의 어떤 그 배음들 그거에 대응이 되는 거가 이 각도에서의 spherical harmonics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푸리에 시리즈에서 주기적인 함수를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spherical harmonics는 임의의 각도의 함수,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에 대한 임의의 함수를 이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개를 했을 때 그 개수, YLM 앞에 붙은 그 개수는 우리가 이제 F라는 함수하고 YLM을 서로 이제 내적을 해서 얻어진 개수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푸리에 시리즈에 그 앞에 붙은 그 개수를 이제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 주기적인 함수와
그 사인 함수를 갖다 내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해가지고 얻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식들 여러분들이 뭐 꼭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무엇이냐? 각도 영역, 구면 좌표계에서의 각도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프리의 전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음들, 사인이나 코사인들의 배음들하고 대응이 되는 개념이다 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게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과 이제 대응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프리의 시리즈에서, 여러분들 프리의 시리즈에서 이제 보면은 뭐 무한 양자물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이 함수들의 양자수가 바뀜에 따라서 점점 어때요? 또 공간적인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죠.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의 시리즈로 우리가 이런 것, 어떤 함수를 우리가 프리의 시리즈로 전개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과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소리로 내가 어떤 소리를 갖다가 프리의 시리즈로 전개를 한다라는 거는 낮은 톤, 그러니까 저음과 고음하고를 갖다가 서로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프리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스페리컬 하모닉스, 우리가 여기서 L과 ML이라고 하는 이런 인덱스를 우리가 쭉 구별을 했는데, 그 인덱스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도 파트에서 얼마나 이게 공간적으로 그게 변화가 빠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L이나 ML이 올라갈수록 공간적인 파트에 대한 그 변화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실제로 한번 눈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리얼 파트인데, 스페리컬 하모닉스 함수는 이렇게 돼요. 자, 굳이 함수를 보면은, 자, 우리가 L과 ML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0하고 0. 자, L이 0이면은 ML은 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ML은 정수인데 마이너스 L과 플러스 L로 바운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L이 0이면 ML은 0 하나만 되고요. L이 1이면은 ML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1, 0, 1, 1이 가능한 거고요. 2가 되면은 5개 값,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5개 값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L에 따라서 L과 ML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짝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둘 다 빵빵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상수예요. 이건 상수가 되고요. 이 상수 값이 루트의 4파이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이유는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래요. 제곱을 해가지고 두 개를 요 함수를 제곱을 해서 우리가 솔리드 앵글로 다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퀴즈에서 퀴즈의 답을 얘기하는 셈이 되는데, 퀴즈에서의 답이 4파이가 나와야 돼요. 이게 솔리드 앵글은 다 적분하면은 4파이가 나옵니다. 4파이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루트의 4파이면 1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 이퀄 1을 보면은, 자, 1하고 0이면은요, ML이 0이기 때문에 실은 파이는, 파이엘은 우리가 exponential i의 ml 파이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0이면은 ml이 0이 되면은 여기 상수가 돼가지고 세타에 대한 함수만 남게 되고요. 그거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코사인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는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exponential i의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L 이퀄 2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ML이 이렇게 되는데, ML이 0인 경우 그러면은 이제 세타에 대한 함수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ML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코사인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우리가 그 어떤 공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은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타하고 파이는 결국은 우리가 뭐 지구로 얘기를 하면은 지구상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둥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리는 r은 일정한 거고. 자, 그랬을 때 그 함수 값을 밝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밝으면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값이 이제 큰 거고, 마이너스면은 이제 어두운 부분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큰 거가 되겠어요.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는 실제로 값이 이렇게 시간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쭉 그걸 돌리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첫 번째 이거는 상수니까 모든 지표면상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밝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지금 그냥 우리가 이 조명이 이쪽에서 있어서 이렇게 쉐이드가 있는 거고요. 그 쉐이드 요거가 지금 그 값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 동일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공간적으로 우리 각도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1제로를 봐보죠. 자, 1제로를 보면은 이거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파이의 의존성은 없고 세타에만 의존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내가 이게 적도 쪽으로는 일정한데 이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면서는 값이 북극은 플러스 값, 세타 이퀄 제로가 북극이니까 플러스로 큰 값이고 그 다음에 남극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로 큰 값이니까 어두워져야 돼요. 그죠? 북극에서 제일 밝고 점점 어두워져서 적도에서는 이제 값이 0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남극이 되면서 가장 어둡게 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위각 쪽으로 혹은 내가 경도 쪽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돌리더라도 일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1제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봐봐.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봐요. 우선은 이거 말하겠구나. 여기서 지금 이게 다 스파크 하모닉스의 지금 이게 실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허수부도 실은 이제 이게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이 실 돌리면 같은 모양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실수부를 보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니까 이게 이제 실수부를 보면은 코사인의 파이라는 얘기죠. 허수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파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수부만 보니까 이제 코사인 파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파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해요. 이제 위도도 바뀌고 경도로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위도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극에서는 0이에요.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에서 그러니까 0하고 파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적도가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인 지점이죠. 적도에서 최대의 밝기를 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도상으로는 그래요. 경도상으로는 코사인 파이니까 한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그죠? 한 바퀴 내가 파이는 지금 0하고 2파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0하고 2파이. 지금 세타는 0하고 미안한데 2파이는 빠지고 0과 파이가 되는 거고요. 파이는 0에서 2파이니까 이거는 한 바퀴 쭉 돌리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낮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래요. 자, 북극과 남극에서는 항상 0이고 적도 근처에서는 밝아지는데 그게 지금 밤인 영역과 낮인 영역이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밝기가 보일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1제로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1 우선 00하고 이 아래 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은 00은 각도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1제로나 L이 이제 1제로 혹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각도상으로 변화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데 그 변화하는 양상이 1제로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면서 각도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은 낮, 남극은 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면서 어떤 밤낮이 바뀌는 그런 거고 이 경도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이게 지금 보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물론 변화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타가 0과 파이 사이 사인 세타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위도적으로는 다 낮은 거예요. 근데 경도적으로 방위각적으로는 우리가 낮밤이 있는 거죠. 그죠? 동양 서양 이렇게 낮밤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낮과 밤이 갈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00에서 1조 L이 바뀜에 따라서는 뭔가 변화가 한 번 더 각도적인 변화가 더 생기는 건데 그런데 ML에 따른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위도적으로 생기는 거냐 변화가 경도적으로 생기느냐 각도에 대한 변화를 한 번만 변화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바로 ML에 따른 차이가 되는 거예요. L은 어느 각도건 상관이 없이 위도건 경도건 하여튼 한 번 바뀌는 거. ML은 위도가 바뀔 거냐 경도가 바뀔 거냐를 갈라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좀 잡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도 이게 n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변화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L이 올라감에 따라서 변화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L이 이제 2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2번 변하겠구나. 2번, 한 번 이제 출렁출렁 있는 거가 이제 2번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ML에 따른 차이는 뭐냐면은, ML에 따른 차이는 이게 지금 얼마만큼 그 변화가 위도적으로 내가 2번 출렁출렁 할 거냐, 경도적으로 출렁출렁 할 것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E0. 자, E0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맨 위에 북극에서는 최대값을 가져요. 최대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 값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플러스로 한번 가게 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남극에서 북극과 같은 우리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우리가 세타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0하고 파이에서 그렇죠? 자, 0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게 되죠. 한번 출렁 이렇게 했던 거고 변하는 거고요. 요거는 해보면은 0에서 이제 파이까지 갈 때 이제 최대값은 0하고 파이에서 각각 2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2에서 시작해 가지고 최소는 2분의 파이일 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플러스로 갔다가 적도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극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위에보다 한 번 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보다 한 번 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 파트를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갖다가 곱해보면은 뭐냐면은 0하고 파이에서 이거는 이제 2분의 1의 사인 2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적도에서 0이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한 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2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번 변화가 있는 거고 한 번 변하는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 이제 그려보면 이거는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이게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이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타 파트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2,0는 변하고 그 다음에 2,1은 한 번 변화가 되겠고요. 한 번 변하는 게 이쪽 그 위도 쪽으로 한 번 변화가 되는 거고 이 나번에 2에서는 2나 2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는 이쪽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ML이 커질수록 내가 위도 쪽으로의 변화는 점점점 그 변화야 이제 단조로워지는 거야. 변화가 단조로워지는 거고 그 변화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파이 방향, 이 방위각 쪽으로 하게 됩니다. 경도 쪽으로. 그래서 맨 위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 경도 쪽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1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한 번 변화, 두 번 변화. 이거는 지금 파이가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거니까요. 두 번 변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내가 위도 쪽으로 되느냐, 경도 쪽으로 되느냐가 이거가 이제 여기서 위로 가면은 위도 쪽 변화가 커지는 거고 밑으로 가면 경도 쪽 변화가 커지는 거고 요런 양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L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이제 커지는 거고 ML은 이제 위도냐 경도냐 갈린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적으로 또 이제 그래프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도에 따른 존재 확률을 보고 싶어요. 존재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함수의 제곱이니까 우선 레디얼 파트는 일단 놔두고 앵글 파트를 갖다 우리가 절대값 제곱을 해서 한번 이제 밀도를 보고 싶은 건데 이제 앵귤러 파트가 스페리컬 하모닉스인데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이제 세타하고 파이인데 파이는 익스포넨셜 함수잖아요. 익스포넨셜 i something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을 하면 항상 1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거고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세타에 우리가 세타에만 의존하는 어떤 그런 분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 분포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우리가 각도적으로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런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서의 우리가 어떤 이제 뭐냐면 어떤 방향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방향이 세타하고 파이가 주어졌을 때 내가 거리를 원점 떨어진 거리를 내가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제곱으로 대응을 시키고 그런 내가 점들을 쭉 이으면은 그럼 내가 분포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0,0라고 하면은 상수잖아요. 그러면 상수를 제곱하면은 상수가 될 테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R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9죠, 9.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각 방향으로 어떤 세타라는 방향으로의 값이 일정한 것들을 모은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원으로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9로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9가 되는 거는 지금 이게 무관하고 방향에 따라서 무관하고 다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1, 제로를 한번 봐볼까요? 자, 1, 제로는 지금 코사인 세타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제로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가 이제 Z축을 중심으로 해서 0이거나 파이일 때, 북극이거나 남극일 때 가장 최대의 거리를 가지는 거고, 적도에서는 그게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최대값이다가 적도로 가면서 0으로 갔다가 다시 남극으로 가면서 최대가 되는, 그죠? 요런 식의 그림이 이제 그려질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3차원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파이에 무관한 거니까 그림이 항상 이렇게 동글동글한 땅콩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쉐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사인 제곱 세타니까 북극과 남극에서는 이제 찌그러드는 0이 되는 거고, 적도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넛 모양의 그런 우리가 표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 0, 뭐 2, 1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데자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마 화학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화학에서 봤을 것 같은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그 이제 매그네틱 퀀텀 넘버나 오비탈 퀀텀 넘버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